안녕하세요. 2021년 경기도 식품위생직 합격생입니다. 네, 저는 일단 식품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식품회사를 다녔고, 그러면서 이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알게 됐어요. 육아휴직 중에 알게 됐고,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경력을 좀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알게 됐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식품 전공은 아니고 저는 화학 쪽 전공을 했어요. 화학공학 전공이고 자격증은 식품기사 땄어요. 저는 식품 관련한 과를 나와서 위생사를 취득을 하다가 이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백화점 매장대에 있는 곳이었었는데 그냥 유통기한이라든지 표시기한 상황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제 알아보다가 위생직 공무원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때부터 준비하게 됐어요. 저도 대학을 식품을 전공했고 또 자연스럽게 식품 회사에서 일을 했고 근데 또 저도 아기를 낳아가지고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돼서 조금 저도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다가 알게 돼서 하게 된 계기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과 선배가 일을 하고 계셔서 들었는데 괜찮다 싶어서 해야겠다 했어요. 일단은 뭐 가족들이 다 도와주고 엄마가 아기를 다 키워주셨으니까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친정엄마가 진짜 집에서 차 타고 5분 거리에 사셔가지고 낮에는 다 아기로 엄마가 봐주셨어요. 저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저는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작년 2월에 시작을 했고 근데 또 4월에 시험 한 번 보고 조금 쉬었어요. 그리고 6월부터 다시 학원을 여기로 그때부터 다니게 된 거라서 그때부터 쭉 공부했어요. 그래서 저도 1년 좀 넘게? 저도 1년 6개월 정도 했어요. 제가 원래 저번에 시험을 봤다가 아쉬운 점수로 떨어져서 한동안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1년 정도 됐고 저는 이제 중간에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원래 직장 병행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좀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한 3개월 하고 이제 그만두고 올해 1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운 점수로 떨어지고 나서 좀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되게 아쉬운 점수 차라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한 3-4달을 쉬다가 제가 원래 식품위생직 공무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빨리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타학원을 듣다가 작년에 20년 4월 시험 보기 전에 그 특별반을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그때 시험 전이니까 한참 공부하는 것보다 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차피 한 명 뽑는데 그게 나라는 보장도 없고 근데 여기 들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그 공부 외에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줘도 되고 언제든지 내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뭐 소통을 한 건 아니지만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진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저는 바로 여기로 옮겼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멋있다. 저는 그냥 검색해서 이제 나오는 학원이 크게 2개가 있었는데 그냥 그 2개 샘플 강의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학원 홈페이지 같은 거에서 좀 보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쪽이 조금 더 저한테는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대학 때까지 꾸준히 화학을 배웠고 화학을 좋아했는데 그 공부를 안 한 기간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화학이. 또 선생님 강의가 너무 재밌고 그래서 진짜 강의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문제 푸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래서 화학 공부는 솔직히 재밌게 한 게 큰데 저는 위생이 진짜 어려웠거든요. 하나를 외우면 하나가 까먹고 그 진짜 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위생은
진짜 그 문제풀이로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대놓고 외우는 게 좀 어려워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이론이 조금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엄청 반복해서 많이 풀었어요. 저는 화학 전공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화학 과목이 저한테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문과생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화학이 제일 힘들었었는데, 저는 일단은 한 2달 정도는 계속 화학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론 강의를 한 3회도 돌렸었고, 네, 이론이 다 정립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이제 책이랑 같이 보기도 했었고, 시험 한 2달 전에는 깜지라고 해서 안 보고 제가 아는 이론을 다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틀린 거 제가 놓친 부분은 다 다른 펜으로 적어서 자기 전에 다 보고 잤어요. 그리고 위생의 경우에는 제가 그 공무원 수험 그 방법 중에 8421인가 그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8421로 안 하고 그냥 421로 해서 4일 만에 한 권 다 읽고, 또 이틀 만에 한 권 다 읽고, 하루 만에 읽고, 그렇게 해서 무슨 뜻이에요? 네, 원래 그게 제일 유명한데 저는 화학에 더 비중을 많이 둬서 위생은 좀 짧게. 네. 8일에 한 권 네, 읽고 8일에 4일에 다시 한 번 읽고 이 뜻인가 봐요. 저도 방금 나도. 이해가 또 OX랑 또 저도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또 개념을 잡아갔어요. 저는 일단 뭐 식품 전공자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화학을 뭐 대학에서 배우기도 했고 그다음에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얻었던 그런 정보들이 있어서 두 과목 다 뭐 크게 이렇게 생소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 대신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그런 게 있었고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진짜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것까지 외워야 하나 싶은 것까지 외우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는 계속 포스트잇에 써서 이게 책상에다가 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또 까먹으면 하나씩 떼고 또 까먹으면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을 계속 외워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 한 번 강의를 쭉 다 들은 뒤부터는 그냥 위생 책을 그냥 수험 기간 내내 그냥 계속 봤어요. 시험 보기 전날까지 그냥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약간 암기를 하려고 막 노력한 거는 차라리 아예 암기할 걸 따로 만들어서 그걸 따로 외우고 아닌 거는 사실 글로 읽었을 때 제가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그냥 책을 그냥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화학은 그 문제집을 이제 반복해서 풀었는데 이거를 주기를 점점 짧게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그 김병일 선생님 거 유단자라고 그 문제집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주일 안에 한 번을 다시 풀고 그렇게 해서 틀린 것도 또 빠르게 다시 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론. 이래서 사기를 같이 했나요? 저는 오히려 공부하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버렸어요. 과감하게. 거기에 이렇게 파고들려고 안 하고 이런 거 안 나오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더 오히려 기본적인 거 위주로 보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정말 봤는데 접근 방식을 모르겠다 싶을 때는 그 부분에 이론서를 다시 봤어요. 그 부분을 다시 보면서 다시 이해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틀린 문제는 맞아요. 꼭 또 그 해설보다는 틀려. 꼭 맞아요. 이론을 맞아요. 다시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맞아요. 해답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까 너무 어려운 문제는 그냥 포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풀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거기서 감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해설을 보면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 그거보다는 쉬우니까 오히려 이렇게 풀 수 있고 그게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스스로 이게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려운 문제는 좀 시험 오래 남았을 때 많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전에 좀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풀었을 때 기출문제는 진짜 손쉽게 풀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학원 옮기기 전에 무섭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동영상 후기로. 근데 막상 보면은 그냥 목소리만 크실 뿐 정말 그렇게 무섭다고는 못 느끼고 오히려 더 다정하셨어요, 진짜로. 따로 질문하고 이럴 때는 진짜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도 끝까지 다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건 오해인 것 같아요, 무섭다는 건. 근데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잘 외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더 뇌리에 박혀요. 그 목소리가 이제 막 맴도는? 되게 츤데레. 저는 맞아, 사실 츤데레? 아 진짜? 전 무서웠는데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히려 무서워서 약간 내가 합격해서 약간 보여줘야겠다. 약간 보여줘야겠다 이 생각 좀 사실 했어요. 저는 이제 인강으로 원래 듣다가 나중에 특별반만 들으는 경우라서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혼자 공부하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몰라서 그거를 모의고사로 많이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저도 그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식품위생이 점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진짜 막 올해가 됐는데도 40점대 나온 적도 있고 평균 60점대 나오고 그래서 저도 인강생이었는데 한 번은 장례 선생님한테 그 문의글을 남겼어요. 너무 점수가 안 오른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맞을까요? 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공부 방법 지금 잘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진짜 그렇게만 시험 볼 때까지 그렇게만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눈에 띄게 오르더라고요, 점수가. 저도 제 점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제가 어느 정도 다른 분들과 비교도 가능하다는 점도 되게 좋았고 문제는 어려웠지만 진짜 문제 자체가 되게 좋았던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원래 타학원에 다녔을 때는 문제가 좀 쉬운 편이었었는데 그래서 제 결과에 좀 약간 자만하기도 했었는데 이 모의고사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 많았고 또 다 주옥 같은 문제들이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저도 인강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비교해보는데 아무래도 모의고사만한 게 없어서 매번 그래도 응시는 했고 처음에는 저도 성적 진짜 안 좋았는데 이게 점차 그래도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음 모의고사는 더 잘 봐야지 계속 이렇게 동기부여되고 했던 것 같아요. 완전 네. 필수예요, 필수. 필수? 네, 왜냐면 저는 인강생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해소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컸거든요. 근데 질문을 올리면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분들도 답변이 진짜 빠르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해결될 때까지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이 정말 답답함이 없이 풀어주는 게 너무 도움이 됐어요. 맞아. 이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나와서 검색해보면 이제 누군가가 해놓은 맞아. 거 보고 다 이제 있고. 알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풀긴 풀었는데 조금 애매한 거 이제 검색해보면 맞아. 다른 분들은 이제 이렇게 풀었구나 하면서 또 하나 배우고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조장님 저희 넷이 스터디했을 멤버들 어떻게 모였어요? 카페에 글을 올려서 선착순 3명을 받아서 그냥 서로 이제 지역 다른 사람들끼리 맞아, 모여가지고 맞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방향을 잘 이끌어줘가지고 아니 처음 그랬나요? 스터디 때부터 준비를 엄청 해오신 거예요. 막 주제도 막 해오고 맞아. 막 3개씩 써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사전조사서랑 5분 스피치 작성 꿀팁. 어떻게 써야 된다고? 칠판에다가 어떻게 써야 막 강의를 되는지 첫날부터 막 해주시고 맞아. 주로 서로 그냥 의견 공유를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말하는 연습? 주로 말하는 연습. 아예 모의 면접을 계속했어요. 딱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대로 쓰고 압박 면접하고. 나 5단부터 만들었다. 손. 너만이 우리 아니, 저도. 부에서 5단. 저는 문제집을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그걸 문제집을 새 걸로 그냥 뒀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는 다 노트에 따로 풀어놨어요. 하나도 안 빼놓고. 그래서 그 유단자만 2권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확실히 모를 때 인강을 보면은 찾기도 힘들고 그런데 딱 노트를 보면은 이 문제 이렇게 해설해 주셨지? 이러면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그 오답 노트는 안 만들었지만
저도 틀린 문제만 딱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담자 강의를 들으면서 아예 그 무지 노트에다가 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설해 주시는 그 뿌리를 다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따로 오답 노트 안 만들어도 제가 그 문제 모를 때 그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저는 미리 강의를 들으면서 다 써서 시간도 절약했어요. 네.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생각했어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더 원하는 지역이 뜨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되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했고 오히려 더 마음을 잡는 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는 효과?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적게 뽑으니까 불안감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불안감이 큰 만큼 이거는 절대 안 붙을 수 없을 만큼 공부를 해버리자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네. 동기부여도 되고. 맞아요. 동기부여 진짜 많이 네. 됐어요. 일단은 식품위생직 워낙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쉽게 좀 도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기는 했었으니까. 근데 그런 불안감을 좀 이겨내고 진짜로 그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게 내가 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본인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좀 남들과 시간을 비교했어요. 제가 이만큼만 하는데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이 많았는데 저한테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셨거든요. 나 자신이 떳떳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오늘 공부한 거에 대해서 내가 떳떳하면 그걸로 된 거다. 그럼 붙을 거다. 이런 말을 듣고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떳떳할 정도로만 공부하자 이 마음으로 했거든요. 다른 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남들과 비교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만 믿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명을 뽑는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몇 명을 뽑는지가 아니라 내가 붙냐 안 붙냐만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내가 나를 이겨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고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쭉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가 안 돼서 저는 기상 스터디를 활용해서 8시부터 10시까지 주말 내내 했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약간 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상 스터디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잘 하실 수 있어요. 김병일 선생님, 아무래도 제가 많이 무서워하고 찾아갔을 때 혼나기도 해가지고 많이 쫄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좋은 강의력 덕분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항상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려운 것도 많고 답답한 점도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저 나름대로 그때마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한마디가 진짜 힘이 됐거든요. 항상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욱하는 강의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병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인강을 주로 듣다가 이제 특별반에서 선생님을 뵙게 됐었는데 모르는 질문을 진짜 많이 가져와도 다 잘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강의랑 문제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 인강으로만 들었어서 제가 좀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항상 실강을 듣고 싶었고 멀리서 항상 강의 보면서 힘도 얻고 많이 배우고 선생님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화학 100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미쌤. 인강으로만 들은 수강생인 저도 이렇게 끝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선생님은 끝까지 저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인연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특별반 때
그 지역 선택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상담해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상담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질문을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가기도 했고 수업 끝나고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질문에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진짜 선생님은 하나를 물어봐도 항상 열이 아니고 100개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정이 저는 너무 감사했고, 수업 외에도 진짜 심적으로도 제가 수강 생활 때 가장 의지한 분인데 정말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살면서 선생님만큼 열정적이고 굉장히 학생들을 위하는 분을 사실 뵌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약간 존경스럽고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습 변치 않아 주세요. 감사합니다.